자, 오늘의 작은 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TV가 바보 상자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형님들 어렸을 때 TV를 바보 상자라 그랬어요. 이 텔레비전이 왜냐하면 그때는 텔레비전이지. 좀 텔레비전이라는 표현이 잘 안 쓰니까 텔레비전이 계속 말만 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뇌를 비운 다음에 들으면 내 귀에다 계속 집어넣어 주니까 이걸 바보 상자라 그래서 텔레비전 많이 보면 머리 나빠진다.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고 얘 그거 많이 보면은 머리 나빠져. 너 돌머리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시청자들을 뭐 회기라 단순화한다. 멍하니 있어도 된다. 바보 상자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10년대를 강타했던 어떤 그런 게 이런 겁니다. TV를 많이 보면은 인지 처리 속도가 늦고 실행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왜? 카우치 포테이토라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이 포테이토 먹으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아빠들 다리 올려놓고 아빠 아직 안 잔다 하는 거. 이거 TV 끌려그리면 아빠 아직 안 잔다 그러면서 실눈을 이렇게 뜨시면서 뭐 이거 하던 게 그게 미국하고 똑같기 때문에 TV를 많이 보고 나면은 인지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실행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자 근데 그게 2000년입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이죠. 우리가 2000년에 TV를 한 주에 평균 몇 시간 봤냐? 평일은 한 3시간 봤대요. 많이 봤네. 그럼 2020년 현재는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어요. 물론 이 TV로 뭘 하냐는 차이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 지상파, 뭐 공중파를 봤다면은 KBS, MBC, SBS를 봤다면은 이제 TV로 온갖 걸 다 보죠. 뭐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뭐 아니면 케이블 채널들 워낙 많으니까 이걸 다 합치면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저걸 유지하는 와중에 TV 수상기 외에 그러니까 OTT, 우리가 OTT라고 부르는 거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게 쭉 올라왔죠.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 대충 절반 정도 돼요. 1시간 40분 정도를 봅니다. 게다가 우리 10대에서 20대는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믿거나 말거나 3시간이다. 야 공부 안 하냐? 잠깐만 어떻게 3시간을 볼 수 있지? 스마트폰을 3시간을 본다고? 스마트폰으로 뭘 보면 3시간을 봐요? 슈카월드 돌려보나? N번 반복?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카월드 틀어놓고 그 N번 반복하시는 여러분들이 챔피언. 자 이걸 3시간을 본다. 와 전체는 우리 한 40대 50대는 1시간 60대 분들은 한 40분 10대 20대는 3시간을 보니까 50대의 2배 이상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는 뭐하냐? 대부분 온라인 동영상 뭘 보는지 몰라도 온라인 동영상을 보는데 10대 20대 이용률 거의 90%입니다. 10중에 9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예전에 TV만 보던 시대에서 온라인 동영상까지도 보게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TV만 있을 때도 바보 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력이나 뭐 이런 실행 능력 속도가 떨어진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다 더해서 OTT 시대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3시간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옛날에 바보 상자라 그랬는데 요즘은 당연히 긴 글 이런 거 안 읽죠. 생각은 모르겠다. 생각은 많이 하지. 어린애들이라고 생각 안 하나?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일단 긴 글이나 문어체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많이 느끼는데 구어체 엄청 강해. 10대 20대들은 문어체에 약합니다. 근데 이 문어체라 그러면 또 뭔지 모르실까봐 문어가 그 옥토퍼스가 아니고 오징어체 문어체 이 문어체가 아니라 글을 쓸 때 문 그쵸? 글을 쓸 때 그 나오는 체 문어체 구어체는 입으로 할 때 이 요즘에 분들이 문어체에 약해요. 다 구어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게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 뭐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 거니까. 요즘에는 긴 글 이런 거 쓰면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죠. 막 길게 써왔단 말이야. 주저리 막 쓰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요. 용건만 간단히도 아니고 3줄.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봐. 일단 안 봐. 그래서 맨 마지막 3줄 요약이 반드시 필요하죠. 뭔가 대화를 하려면 3줄 요약이 있어야 돼. 아니면 안 본다니까? 심지어 이 내용을 안 보고 댓글을 달아.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위에 내용을 많이 썼거든? 그래서 그 아래에서 전쟁터가 열려. 장판파가 열린단 말이야. 아래 댓글 전쟁이 열리는데 위에 내용이 길면 그걸 안 보고 댓글 전쟁에 참여를 해. 왜 가능한 시대예요. 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걸 안 보고 아래 내용에 참가를 한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보는 이런 기적이 나오는데 3줄 요약이나 뭐 이런 수업주의 같은 게 붙게 되죠. 자 그래서 문어체에 약하단 말이야. 뭐 구어체는 강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 진짜 2020년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을 거예요. 2020년에 이런 사건이 펼쳐져요. 그때 당시에 네이버 실검이 있었죠. 네이버 실검 1위 검색어 2020년 몇 월 며칠 날? 사흘. 사흘이 왜 실시간 검색어 1위지? 사흘이 왜 실검 1위에 올랐을까? 이게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결과예요, 저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 사흘이. 그럼 사흘이 왜 뭘로 사흘을 고민을 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때 뭘 발표했냐면, 작년 8월 21일 날 임시공휴일을 지정합니다.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정부가 지정하겠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광복절 8일로부터 월요일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근데 뭐 특별한 문장이 없잖아.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네이버 실검 1위가 사흘이 됐어. 이게 실화입니까? 네이버 실검 1위가 사흘이 됐어요. 검색을 해본 거지. 사람들이 왜 뭘로 싸웠냐? 이게 논쟁이 펼쳐져서 그래요. 무슨 논쟁이냐? 사흘이 3일인가? 4일인가? 이걸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는 2020년 대한민국의 현재입니다. 이게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가냐? 4흘 4일 아니냐. 4일 아니야 4일 아니야. 이게 4일이다. 정말 요즘 표현으로 신박한 논리죠. 아 참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의 그 참신함은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역시 집단지성이란 대단한 거야. 이게 사흘, 야 이거 생각도 못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문제야.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일이라고 생각하잖아. 참신하게 4일이다. 야 그래서 이걸 네티즌들끼리 열심히 싸웠다. 싸워서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3일이냐 4일이냐.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답이 헷갈리실까봐. 그 사흘은 사흘이 아니고 안타깝게도 3일 3일이고 보름은 며칠입니까? 보름은 15일. 야 참 좋은 방송입니다. 좋은 거 알려준다. 보름은 15일이에요. 보름은 15일. 신기하죠? 아 신기합니다. 이건 좀 어렵다. 금음은 30일. 야 이거 꿀잼 방송이다. 이런 거 알려주는 방송이야. 이거 모를 수도 있어. 야, 금음은 좀 어려워. 하루 이틀 사흘. 그럼 4일은 뭐냐? 사흘은 3일이면 4일은 뭐냐? 4일은 뭘까요? 하루는 알잖아. 첫날, 이틀, 두 번째 날, 사흘이 3일. 그죠? 4일은 나흘. 사흘과 나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왜 4일을 사흘이라고 안 하고 나흘이라고 하냐? 그건 모르겠네. 그거는 저기 국립국어원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네. 그럼 알기 쉽게 3은 3흘, 4는 4흘 그러지. 왜 여긴 나흘이냐? 그건 모르겠는데 교육방송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됐냐면 이게 문어체에 좀 약한 거. 약간 또 한자어에 약한 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잖아요. 반면에 저거에 약한 분들은 무슨 신박하다 뭐 이런 요즘 단어를 잘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휘력이 뭐 영상 시청 시간 증가에 의해서 어휘력이 부족한 거냐 이걸로 말이 많았는데 이래서 작년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냐면은 여러분들도 인터넷 짤에 유머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작년에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명작 프로죠. 5화였나 6화였나 하여튼 명작 프로인데 이걸 보면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펼쳐져요. 제가 짤만 몇 개 가져오겠습니다. 가서 보시고요.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이 모르는 바이럴 아니고요. 모르는 단어 1번 기적소리. 문해력 아니고요. 문해력.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아 기적소리. 야 이건 모를 수도 있겠다. 미라클 소리 아닙니다. 미라클 소리. 이걸 미라클 소리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저도 기적소리 사실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뿌뿌뿌 하는 거 그 기차 출발할 때 이거 우리 한추 때나 들었지. 저도 기적소리를 실제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는 아는데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였던 것 같다. 뿌뿌뿌 하는 거 기적소리. 똑딱성 기적소리 이런 노래 모르는 거죠. 이거 언제적 노래냐? 똑딱성 기적소리. 갑자기 생각이 나네. 무슨 소리야.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하니까. 그리고 형님들은 뭐 다 아시니까 2번 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유머 사이트에서 위화감. 야 이거 어렵다. 위화감. 위화도 회군은 알죠? 아 그래 위화도 회군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위화도에 나는 감인가? 뭐 그런 게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위화감이 들어요. 말로 하니까 힘드네. 쟤하고 나하고 뭐 제가 비싼 거 사가니까 아 이거 너무 위화감 들어 뭐 이런 건데 이거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우리가 구어체로는 잘 안 써요. 글로 봐야 많이 있는 건데 이제 글을 잘 안 읽으니까 읽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가장 재밌었던 게 가재. 진짜 제목 말고 가재. 지금 가재 뭐라고 한다. 그죠? 임시 명칭 가재. 근데 가재 그러니까 제가 짤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어떤 애가 알아요 손을 들죠. 그래서 그죠 여러분과 똑같은 소리를 해요. 랍스터. 야 이 랍스터. 손을 딱 들더니 랍스터입니다 이래갖고 용감하다. 역시 요즘 어린애들은 용감은 하다. 자기 의견을 과감하게 손을 들고 랍스터를 얘기하는 거 보고 그 가재는 아이죠. 어이 가재 뭐라 그래야 돼? 임시 명칭. 그 다음에 또 웃겼던 게 난. 이자겸의 난, 농민의 난 친다 말고 우리 아버지가 치시는 이런 거 말고 이자겸의 난을 가르치면 이자겸이 사람 이름이라는 건 아는데 그 뒤에 난을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야 그 난 어렵긴 어렵다. 이자겸의 난 어렵나? 농민의 난 그래 난리지 난리. 우리로 치면 난리인데 난리는 알겠지? 근데 이런 거 그래도 뭐 그래 한자니까 보면서 가장 심각했던 것 중에 하나 이걸 설마 모를까? 이건 초등학생들 아니야? 양분?
양분은 모르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제가 본 것 중에 양분은 우리 몸에 양분이 자양분 된다 뭐 그러잖아. 양분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설마 뭐 동분, 서분, 양분 뭐 그쵸? 이게 뜻이 한자가 이렇게 있죠. 우리 몸에 양분일 수도 있고 양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 심한 것도 많던데 에이, 설마 이건 아니겠지. 이건 그냥 뭐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업 광고 이건 설마 이건 진짜 설마 요즘에도 많이 쓰는데 상업 광고 저 같은 사람들 그 앞 광고 뒷 광고 여기 진짜 어떤 애가 손 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이러고 뭔데 상업 광고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 실제 그 영상에 나옵니다. 뒷광고요. 요즘 단어는 더 잘하는 거죠. 애들이 뛰어난 면도 있어. 이 뒷광고를 얘기하더라고. 걔가 어떤 애가 손을 들고 뒷광고요. 그래서 얘들은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잘 모르는데 이거를 많이 하는 거죠. 아니고요. 저 뒷광고 없고요. 그 시대를 뭐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단어는 당연히 모르고 이런 단어는 제가 봐도 좀 모를 것 같아요. 우리들은 두문불출했다. 이거 좀 어렵다. 아니면 얼굴이 피었다. 얼굴이 피었다. 야 애매하다. 얼굴이 피었다. 야 참 얼굴 폈다. 구어체로도 많이 쓰이지 않나? 얼굴 폈다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죠? 얼굴 펴 이게 아니라 그렇지. 이게 같은 말이라도 잘해야 돼. 야 너 인상 안 펴 얼굴 펴 그게 아니라 그 얼굴이 피다고 인상 피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있습니다. 헷갈리시면은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건 참 웃기던데 이게 실화입니까? 고등학생한테 요즘에 너 참 이지적이다. 그럼 싫어한대. 왜 싫어해요? 해당 학생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지적이다. 너 참 쉬워 보인다. 그래서 애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어디 가서 야 너 진짜 이지적이다 그러면 너 내가 쉬워 보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요즘 말 잘못하다 가는 거야. 이지적이다. 참신하다. 이제 참신하기는 이지적이다. 내가 쉬워 보이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지적이다가 아니라 하드적이다? 그럼 내가 어려워 보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지적이다가 달라요. 이성과 지적이다. 이를 빼고 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지식하다. 그럼 좋아한대. 고지식은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왜? 고지식. 참신하다 진짜. 지식이 높다. 고지식하다. 하이날리지하다. 참신하다. 고지식하다 그러면 좋아한답니다. 저지식하다 그러면 싫어하고 고지식하다 그러면 똑똑하다라는 뜻, 스마트하다라는 거 듣는다는 거죠. 하이날리지하다. 그래요. 서로 다른 말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너 참 고지식하다 그러면 좋아하고 왜 이렇게 이지적이니? 그러면 싫어하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10개는 이런 거. 일탈. 고3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걸 갖고 얘기를 하니까 고3의 학생들이 일상 탈출을 줄임말이다. 그럼 좋은 뜻이네. 일상을 탈출하는 게 일탈이다. 해외여행 가면 일탈인가? 그죠? 바닷가에 가는 게 일탈인 거죠. 예를 들면 비슷하긴 하다. 비슷하지만 맞는 말은 아니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대가 변한 거기도 하고 한자어에 약한 거기도 하고 아까 말했지만 구어체보다 문어체에 약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다 좋은데 이제 서로 쓰는 단어가 달라진 거잖아요. 어린 분들하고 나이 좀 있는 분들하고. 근데 문제는 저런 단어를 모르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이렇대요. 현재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자기 학년 교과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인데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이자겸의 난 그러면 이자겸의 난? 비싼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 난도 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이지적이었다 그러면 쟤는 왜 이렇게 쉬운 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거니까 교과서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철수가 일탈했다 그러면 휴가 갔나? 뭐 일상을 탈출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교과서를 읽기가 힘들다. 읽긴 읽죠. 근데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사회, 역사, 과학 교과서를 혼자 읽을 수 없다. 읽긴 읽는데 남들이 생각하는 뜻과 다른 뜻으로 읽는 거죠. 게다가 문제는 이게 다른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이 한국말이 신기해. 눈으로 보면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게 내가 생각하는 뜻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고지식하다 그러면 쟤는 뛰어난 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이 강화시키는 거죠. 자기 학습 강화. 뭐 AI도 아니고 무한 반복하면서 자기 학습을 막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현상이 펼쳐지니까 사회, 역사, 과학 교과서 같은 거를 제대로 혼자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 게다가 영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시간도 어려워요. 왜요? 영어 이제 잘하잖아요. 영어는 잘하는데 그 영어 뜻을 한글로 적어놓으면 뭔지 모른다. 영어 독해 전에 해석본을 이제 읽어봐. 그리고 독해를 해보라 그러는데 해석본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럴 수 있겠죠. 뭐 이지적이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난, 일탈 뭐 이런 단어 나오기 시작하면 양분, 가제, 위화감 뭐 이러면 그 영어 해석본이 안 되니까. 게다가 작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것도 역시 영상으로 하는 말만 하니까 더 힘드는데,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 굉장히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고,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논리 철학 농구라고. 제가 옛날에 철학 동아리에 한 들어갔다가 한 2페이지 읽고 바로 버렸던 책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20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전 잘 몰라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잘생겼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불린답니다. 전 철학의 철도 모르니까. 근데 이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림이론이라고 말했는데, 언어는 그 사람의 세계를 뜻한다. 한 문장에는 이제 하나의 세계가 있다. 그렇죠. 철학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의 한계고, 언어를 정확히 사용하면 이 세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언어를 굉장히 잘 갈고 닦으면은 이 논리를 이렇게 얻는 식으로 가서 굉장히 어려운 복합 명제까지 완벽하게 정보할 수 있다. 마치 컴퓨터 우리가 코딩하듯이 언어를 정교하게 만들면은 코딩하듯이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이 아저씨 책에 정말 유명한 구절,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하라. 말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다. 요 하나의 구절만 유명한데, 하여튼 이 아저씨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이제 소통의 이론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거 뭐 다 어려운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내가 아는 세상의 한계가, 내가 또 소통하는 방식의 한계가 보통 그 말이잖아요. 대화, 어휘력, 단어, 이게 맞아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다른 얘기하죠. 이게 문장이 아니라, 이 글로 막 적으면 문장이 아니라 단어가 서로 달라. 단어의 장벽이 요즘에 굉장히 달라졌다. 글을 적으면 안 보고 싸운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이 있으면 뭐 너무 기니까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고 아래에서 싸워. 1번 의견, 2번 의견, 3번 너 바보냐? 뭐 이러면 4번 뭐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걸로 서로 싸운다는 건데, 서로 이해하는 게 명확히 한국말인데 이제 다른 시대가 되고 있고, 게다가 저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영상의 시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게 점점점 줄어들죠. 이 원이 단어만 보더라도 옛날에 한 요만큼 겹쳤다면 일로 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들 겹쳐지는 게 요만큼밖에 없는 것 같아. 서로 같은 뭐 뜻이. 이걸 무슨 현상이라 그러냐면, 이게 사실 사회적 현상으로 말이 많은데 이런 말을 씁니다. 필터 버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의 걸러진 정보만을 보는 거죠. 서로 쓰는 단어도 그렇고 얘기하는 말도 그렇고 서로가 필터 버블, 필터에 의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쪽 세상, 이 사람은 이쪽 세상. 그리고 그게 다죠. 이게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아니 저는 유튜브 요즘 이렇게 볼 게 없어요. 리프레시를 굉장히 여러 번 하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 좀 새로운 게 어떻게 뜨게 하는 방법이, 로그아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아니 보던 것만 계속 나와. 무슨, 저는 뭐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니까 무슨 곤충의 세계, 뭐 베어 그릴스형 이런 것만 계속 두고 아니 좀 딴 거도 좀 보자. 딴 거도 보더라도 뭐 계속 똑같은 게 떠요. 무슨 하스스톤 뜨고 스타크래프트 뜨고, 이게 무한 반복이니까.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요즘 뭘 보지? 보면은 제가 보는 것 중에 급상승 동영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요즘 사람들은 뭐를 급상승해서 볼 것인가? 도대체 얘들은 뭐를 보길래 이게 이렇게 급상승 동영상도 없고, 이게 모르겠어. 여기 있는 거죠, 서로. 이게 필터 지옥이라 그래. 필터 지옥, 필터 버블, 필터 지옥이라 그러는데 자신의 필터 안에서 있는 거야. 이게 제가 요즘에 그래서 가끔 유튜브 볼 때 일부러 로그아웃을 합니다. 도대체 세상은 뭘 보나 궁금해서. 이거 로그아웃 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얘들은 뭘 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걸 또 언제 느꼈냐면은, 요즘에 이제 저녁 먹으러 가서 저보다 형님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시잖아요. 보통 상무님이거나 뭐 사장님이거나 기업의 대표시거나 이러신데, 가서 저녁 먹을 때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인터넷에 뭐 세상이 어떤가. 그래서 아우 형님 요즘에 정말 인기 있는 프로가 있어요. 그 뭐지 뭐 머니게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싫어. 이런 거 요즘에 엄청나요. 막 조회수 5천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니 뭐? 이 머니게임 뭐 영화인가? 뭐 이런, 진짜 그랬어요. 머니게임 그게 뭔데? 뭐 돈 되는 거야? 주식 얘기인가? 뭐 이러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 작년에 그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가 대박 쳤잖아요. 그거 이후로 이게 나온 거라니까. 그 가짜 사나이 나도 알지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 형들이 얘기하는 가짜 사나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사나이가 아니라, 그 해리가 이렇게 고개 흘리던 거 있죠. 진짜 사나이지. 형 그거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나이다. 야 그거 아니냐고. 군대 가서 뭐 연예인들이 하는 거, 아니 그건 가짜가 아니라 그건 진짜 사나이였고, 진짜 말고 가짜. 진과 가가 다른 얘기야. 당연히 진과 가가 다르지. 실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짜 사나이가 1억 뷰가 났어. 1억 뷰 합쳐서 누적 뷰가 1억 뷰가 넘었다며. 근데 아예 몰라.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돼. 다른 얘기를 해. 머니게임 그래도 몰라. 몰라. 당연히 뭐 공혁준 뭐 이런 거 아예 몰라. 그게 누구야? 정치인인가? 뭐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와 이게 완전히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보던 걸 계속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걸 또 사회적 용어가 있습니다. 에코 챔버 효과라 그래요. 다친 데서 아까 전에 다쳤잖아요. 보는 것만 본단 말이야. 여기서 계속 얘기가 들리죠. 한 명이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면 저는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를 보면 스타크래프트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한 N명 나오잖아. 10명 나오잖아요. 아 요즘에 그러면은 그거만 보고 있으면 요즘 세상에 스타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 희한하게 제가 뭐 바둑 채널 좋아해서 바둑 채널 보면 이런 프로 저런 프로들이 계속 바둑만 얘기하니까 세상에 바둑만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걸 에코챔버 효과라고 그래. 어려운 영어로 써서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 닫혀있는 폐쇄적인 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착각 메아리가 치는 거야. 내 귀에 계속 그것만 들려. 그래서 정치 같은 게 요즘 얘기하면은 싸움 엄청나요. 왜?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깜짝 놀래요. 근데 그분은 진심이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전체인 것 같은 느낌. 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러시는데 형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저도 그쪽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쪽도 우리 이쪽 세상을 모르고 저도 그쪽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어린애들은 또 10대는 10대대로 이쪽 세상을 완전히 모르고 완전히 폐쇄적인 방에서 진짜 우리는 이것만 하고 있구나. 이거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소리통. 야 소리통이 언제 거냐. 야, 여러분 소리통이란 거 아십니까? 갑자기 또 소리통이라는 게 요즘 분들 소리통도 모를 것 같은데 그 왜 우리 할 때 은희 그 소리통 뭐 이랬거든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쵸? 옛날에 있었어요. 소리통이 그 뭔지 물음표는 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소리통 배달통 아니고요. 소리통을 모르죠? 그거 모른다니까? 이게 물론 문화의 차례인데 이게 소리통이죠. 소리통 하면 이제 같이 소리통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그걸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이제 AI 시대니까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서로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 확증 편향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건 좋은데 우리 이제 어린 세대들은 우리 때보다 더 영상의 시대에 들어가니까 물론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게 많죠. 저희 나이 든 사람보다 요즘에 10대 20대들이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똑똑하고 사실은 영상으로 얻는 지식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면에서는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문어적인 거, 어문적인 거, 글로 적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그쪽 단어는 굉장히 내려가고 구어적인 거의 단어는 무슨 이상한 줄임말들 뭐 이런 거나 영상을 보고 빠르게 이해하는 거는 훨씬 속도가 빨라지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서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시대라는 거는 이건 좀 너무 무서운 시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조심을 합니다. 내가 아는 세계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제가 아는 세계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인들 평균적인 생각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냥 여론 이런 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여론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뉴스 같은 걸 보면서도 도대체 뭐가 여론인가 뭐가 국민 평균 생각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보면서도 나도 그 소리통에 빠져갖고 그 에코 챔버인지 뭔지에 빠져갖고 그것만 듣는 건지 이 국민 전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데 이제 저 어린 친구들은 10대 20대들은 완전히 모르는 거죠.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모르는 진짜 이거 무슨 생각이 여론이고 젊은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